자, 안녕하세요. 주식타 짱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벌써 세미나 끝나고 왔더니 몇 시야? 9시 9분이네요. 시간 진짜. 자, 그래도 오늘 대응 전략은 잘 짰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기준에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다시 내려왔다. 정확하죠? 자, 어떻게 됐죠? 자, STX 시총이 오늘 기준으로 정확히 7천억이에요. 자, 그리고 그릴로지스 시총이 얼마예요? 예, 대략 1,900억. 둘 합치면 얼마죠? 8천억.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8천억, 어제는 9천억. 정확히 가격을 맞춰서 끝낼 거라고 했죠. 그 이유, 의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히 과거자를 제가 20년 동안에 처음에 이 부분 상장되기 전에도 20년 동안에 인적 분할을 했던 30개의 기업 중에서 17개의 기업을 찾아봤더니 어떻게 됐다? 조 단위로 끝나는 종목들의 흐름은 항상 4,200원에서 42,000원, 10배를 넘지 못합니다. 해서 이날도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블락딜. 즉, 얘네들이 대주주 머큐리죠. 50%의 지분을 들고 있는 얘네들이 4%의 지분을 얼마에 팔았다? 35,000원. 이날 가격 어떻게 됐어요? 물론 글로지스를 제외하고 보는 거지만 결국은 8대 2라는 거에 대한 가격은 여기에 녹이지 말아라라고 했죠. 35,000원에 끝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빠졌던 얘네들의 가격을 맞출 거다. 추가적인 하락. 왜? 대주주판 가격, 반등온 가격. 그쵸? 그리고 상승 구간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정확히. 예, 맞아요. 되돌림이 오기 바로 요전. 요전까지만 보낼 거다. 그쵸?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뭐예요? 시가총액을 8천억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대에만 끝낼 거다. 오늘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 찍어드린 거 보면 위로 간다, 위로 간다. 더 빠진다, 더 빠진다. 이런 거는 정말 쓸데기 없는 얘기라고 했죠. 왜 그럴까?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한 재료는 앞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리튬, 니켈 이미 전에 알았어야 되는 재료죠. 왜? 자, 얘가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까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자,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그 부분 들으실 분들은 들으세요. 왜 얘네들이 니켈과 리튬을 데려왔고 어느 기업을 닮았고 이 가격이 빠짐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를 연장을 시켰고 얘가 빠지는 거에 얘도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기억하셔요? 자, 이제 얘네들은 이제 어느 수순을 밟고 있냐면 46%의 지분을 들고 있는 머큐리의 지분을 어떻게 될 거다? 예, 맞아요. 통으로 넘길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이 시간까지 뭘 하고 왔겠습니까? 예, 맞아요. 이 종목뿐만이 아닌 여의도 자산운용사 후배들은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금융권, 연기금, 그리고 증권,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전달한다고 했죠. 그쵸? 제가 그래도 20년 동안 여의도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하면서 10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 항상 1등했고 항상 스타 펀드 매니저를 유지했다고 했죠. 안 교수 제가 안씨라서 인터넷 쳐보시면 뜰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요 이미 자산운용사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제 영상 한번 볼까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다 어디 혹시나 다른 채널에 어떤 이야기든 시장에 나오는 걸 들었으면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더 간다. 더 간다. 더 빠진다. 더 빠진다. 노. 저는 이때부터도 얘기했습니다. 팔고 가도 좋다. 다시 살 기회를 준다. 재상장일. 실제로 그랬죠. 그쵸? 가격만 봐라. 종가. 그 다음 종가. 이 가격만 알면 된다. 거래를 하라고 했죠. 왜? 항상 말씀드린 건
빠졌다가 오르는 거. 이것도 수익이다. 왜 위로만 가려고 하는 게 수익이라고 보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을 통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가장 핫질의 펀드 매니저. 제가 좀 비난을 하죠. 이유는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어떠한 시장에서 자기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20% 빠졌어. 20%가 반등이 왔어. 수익이 아닌가요? 무조건 20%만 올라야만 수익인가요? 이거는 증명이에요. 증명. 누구한테? 내가 말했죠. 계속 간다고. 계속 간다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런 과정에 대한 큰 변동성은 피하고, 그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닌가요? 수익을 내는 활동을 주식 투자라고 봐야지 누군가에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이건 애널리스트가 하는 거라고. 에코프로 50만 원 고점입니다. 틀리지. 왜? 시장과 맞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과 산업과 업종과 그 다음에 종목을 골라내면 된다. 자, 오늘도 지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자로 제가 찍었던 영상이죠. 자, 볼게요. 말씀드릴 거는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분명히 가격에 대한 걸 말씀드렸죠.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가격을 뚫을 수 없는 가격. 그렇죠? 자, 마이너스 3% 됐을 때 3만 원이란 가격. 이때 4만 원. 자, 잘 보십시오. 이때 고가가 38,200원이죠. 가격에 대한 걸 얘기해주세요. 지금 처음에 거래 정지가 됐을 때 따로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 누굴 따라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됐죠. 그 가격이 일단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문제였다는 거죠. 자, 왜? 설명해 드리죠. 대주주가 팔았던 가격에 블록들을 한다고 할게요. 자, 전환공시, 전자공시라는 걸 보고 전환공시를 계시나요 혹시? 자, 보여드리면서 봅시다. 이걸 가격을 봐야 돼요. 맞춰놓은 거니 이걸 머리 너들은 위에서 팔아야 보려고 된다 하면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전환공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간단히. 여기죠. 자, SP 아시아 인베스트라고 하는 9.85%의 지분을 보유했던 때가 있었죠. 있었죠.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9.54%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나 어떻게 했다? 9월 2일 거래 정지 기간에 전환사채를 매각을 했다. 자, 세부 내역 보게 되면 얼마에? 이걸 보여드렸잖아. 그쵸? 의결권 있는 장내 매도 결국은 취득 처분 저가 이렇게 해서 15,700원. 자, 이러면서 제가 했던 말은 딱 하나였죠. 15,000원까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안 되고 분할을 한 부분이 분명 있죠. 8대2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정확히 말했죠. 25,000원. 오늘 25,050. 근데 중요한 건 이 50원을 맞추냐 마냐는 의미가 없다고. 그쵸? 이것까지 맞춰야 됩니까? 정확히 아까 15,000원과 17,000원에 대한 부분의 8대2 이걸 합치게 되면 섞으면 얼마가 나온다? 25,000원. 그래서 오늘 가격은 뭐라고 했죠? 무조건 빠질 거다. 그래서 어제 리바운딩이만 팔고 오늘은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만 깔린다고 하면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시초가에서 좀만 반등 오더라도 팔아라. 근데 그 전략은 가격이 정확히 어떻게 된다? 8천억을 유지하라. 6천억, 1,900억. 정확히 떨어졌죠. 50원은 어떻게 맞춥니까? 2, 300원 차이는 분명 감안하라. 왜? 사람들의 센치. 오버슈팅을 줬다가 물려버리는 애들. 빠지는 걸 더 빠지게 했다가 반등을 주면서 투매를 일으키는 애들. 이걸까지는 알 수는 없다. 자, 내일은 어떻게 열릴까요? 그쵸? 리튬 가격의 시세 다시 폭락하고 있죠. 내일 뭐 당연히 뭐 시간에 빠진 거 보니까 빠지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 전략은 어차피 빠져서 시작한다는 거 그 의미가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시장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쵸? 근데 다만 제가 자료 적어놓은 거 이거 자 내일 1번 자리와 시나리오와 2번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127-8706으로 어차피 STX 들고 계신 분은 STX. 자, 기호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STX. 만일에 그린을 들고 있다 하면 그린. 둘 다 들고 있다고 하면
SX 그린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요거 자료 보내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뭘 적어놨냐면 오늘 기준으로 SX 분할 자사운용사 블록딜 요소 및 20년간의 자료 여기에 가격 시나리오를 두 개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된다? 자, 정확한 건요. SX와 SX 그린홀딩스 이 가격이 둘을 어떻게 할 거다? 하나를 훼손시키게 되면 몸통 시총이 더 크죠. 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격적인 법칙을 맞출 거다. 둘을 더해서 반드시 원하는 시가총액 오늘 8천억이라고 했죠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가 많아져? 4%. 그렇게 할 거다. 자, 내일도 똑같아요. 1번, 2번인데 무조건 밀려서 시작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시장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시죠? 이 전략대로 하세요. 단 중요한 건 뭐다? 오늘도 이제 다 피해 가신 분들 있죠. 자,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방입니다. 사실. 왜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그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자, 여기 자 보시게 되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SX 그룹주 대응 잘했죠 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오전부터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자, 내일도 아침부터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전 11시에도 자, 이건 SX가 채굴한다는 곳이죠. 니켈이라고 해서 시장보다 5분이 빠르죠. 자, 니켈 1위 인도네시아 채굴량 더 줄인다. 이 뜻은 뭘까? 얘네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니켈과 리튬을 채굴한다는데 줄인대.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사업 부분이 줄어들겠지. 그쵸? 자, 이런 부분 당연히 약재로 작용을 한다는 거고. 자, 또 자, SX를 오전부터 다뤘죠. 에코프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루긴 했는데 자, 봅시다. 모비스 오늘 얘기하면서 상한가 갔죠. 이렇게 영상까지도 시장에 나와 있지 않는 이렇게 치료한 영상 올려드렸고 제롬 파월 이야기하고 자, 라이브 방송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쵸? 자, 봅시다.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브의 힘, 라이브 방송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왜 제가 이렇게 과거 같았으면 1번 시나리오와 2번 시나리오 가격이 어떻게 SX가 형성되고 SX 그린로직스가 이렇게 됐을 때 둘을 합쳐서 시가총액 그쵸? 그렇게 하면 알아듣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냐면 이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이날 그래서 라이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은 본인을 통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되는 게 뭐냐면 시각적인 요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요 이런 건 있어요. 자, 나는 돈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돈 다발로 보게 되면 사람의 심리를 흔든대요. 실제로 심리학자가 이 주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보면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기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큰 변동성을 못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 거래되는 게 눈에 보이질 않아서 시세가 그쵸? 근데 얘는 오전과 오후가 다르니까 하하 얘가 이렇게 아무리 말랬다 치더라도 아니야 그릴로직스가 상한가 같다고 얘가 여기까지만 갈까? 걔가 뭐라고 이렇게 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라이브를 내일 오전에도 할 겁니다.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6227870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SX 또는 그린을 들고 있다면 그린 둘 다 들고 있다면 둘 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라이브 링크 그리고 자료까지도 보내드릴게요. 내일은요 일단 그 가장 리스크 요인이 뭘까요? 금요일이란 단점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이 변수가 많이 남아있죠. 오늘 색깔이 어땠습니까? 시장 매번 말했던 아마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어떻게? 항상 강조드렸던 내용이 뭐예요? 예,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나서 판때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일어날 땐 일어나야 된다. 그쵸? 자, 그리고 지금 그린 로지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나는 그린 로지스를 듣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런 말을까? 결국은 둘을
이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맞추기 위한 플레이어고, 그리고 리튬이라는 악재가 나왔죠, 실제로. 자, 이 부분이 반영이 될 거니까요. 얘도 다룰 수밖에 없어요. 내일 결국은 둘 다 라이브 방송에 다룰 겁니다. 오늘도 그랬고. 왜? 이게 무관하지 않다니까. 하나와 하나를 합쳐서 시가총액을 계속 형성하는 거를 낮출 거라고. 이해됐어요? 오늘 만일에 이 고봉이 끝나고 STX가 28,000원에 끝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게임은 완벽히 틀어져 버립니다. 네. 이해됐어요? 저도 제 컨트롤에서 벗어나 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20년 동안의 가격 법칙을 다 무시해 버리고 가격, 아까 말씀드렸던 15,000원, 18,000원에 팔았던 SP 캐피탈, 인베스트, 걔네들 대주주가 팔았던 가격을 유지했던 거, 여거,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블록딜을 하려고 하는 가격 모두를 무시해 버린다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 손을 떠나버린 거나 다름없죠. 근데 다만 처음 판을 잡았던 이 대표이사는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고, 그쵸?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라는 변수도 감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대표는 정말로 아름다운 작전을 하는 분이라고 했죠.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뭐 13일에서 15일로 바꾼 이유, 그리고 왜 니켈과 뭐 리튬을 끌고 왔고, 자, 미리 말씀드리면 에코프로와 금량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단단하구나, 올라간 이유 뭘까 파악을 했고, 포스코 인터라는 과거의 대우 인터 데려와서 분할 상장을 통해하면 된다. 얘도 상사 기업이다. 망했던 대우다. 똑같이 STX. 그걸 가지고 자사운용사 다니면서 세일즈 했죠. 4,200원대부터. 형 들어오시라고. 근데 왜 자사운용사들을 믿었을까? 과거에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도 항상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다. 재료를 씌우는 게 문제가 아니다. 시장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왜 M&A를 했던 사람이거든. 두 번째, 그 다음에 시장도 볼 줄 알고 산업도 볼 줄 알아요. 즉 광물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 광물 시세 때문에 13일에서 거래를 미룰 수 있어요 라고 공시된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국내 업종 중에서 2차 전지 공매도 펀드, 그쵸? 인버스 펀드가 나오는 날이 9월 1일이다. 이것까지 파악을 해서 두 달 전부터 8월 29일까지만 거래 정지시킨 거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인적 분할할 때는 얼마나 걸린다? 한 달을 걸린다. 근데 이렇게 한 거라고. 러프하게는 한 달까지 갈 수 있고 13일을 최대한 잡되 그 정도면 반등이 오겠지. 근데 안 와. 국제적인 리튬 가격이 이날 폭락을 해. 11일 날 죄송합니다만 담당자 밖에서 다시 공시할게요. 근데 바닥을 찍어서 더 빠지지 않아. 빨리 합시다. 그쵸? 다 말씀드렸잖아요. 좀 뒤에 깊게 다루긴 하겠지만, 자,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변동폭이 둘 다 몇 퍼센트를 벗어나지 않는다? 러프하게 잡아서 3%. 이 3% 플러스 마이너스 밖에는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 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 단위의 움직임이 있는 거고, 하루 변동성이 종목당 20%가 넘잖아. 위아래. 이게 큰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는 더 크지. 25%씩 변동하지. 위아래 위아래. 자, 반드시 내일은 좀 대응합시다. 아시죠? 자꾸 이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쵸? 그리고 막 특수기업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보내지 마세요. 어떤 분 보면 본인이 원하고 싶은 STS라고 막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스팸 문자 처리돼요. 워낙 많은 것들이 오고 제 개인 폰이잖아요.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X입니다. X. 그리고 그림이라고 보내주세요. 링크 주소 텔레그램 방. 제가 이 방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혹시나 제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야 네가 뭘 맞겠냐라고 해서 그냥 듣고 말아버린 분들, 그런 분들 오늘에 와서 들을 걸. 자, 일단은 그거는 뭐 지나간 사실이에요.
그거 인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자, 손실을 입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종목을 선정했던 이유가 뭡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일단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그리고 저 방 제가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텐데, 결국은 내일 전략은 그렇게 끝나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빠져서 시작합니다. 묻고 싶어. 나아갈, 앞으로 진전하고 싶으세요? 멈추고 싶으세요? 실수하고 싶으세요? 그럼 당연히 너 장난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다른 건 모르지만 저도 이제 딱 올해 50 됐습니다.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생활했고,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규칙을 어기는 거는 절대 주식시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규칙이란 게 자로 되듯이가 아니고 이겁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않는다. 그 뜻은 뭐다? 빠졌다가 20% 빠졌다가 20%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20% 수익이고, 여기서 20%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것도 20% 수익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수직 상승으로 원한다. 절대 그런 거는 할 때 나는 거지만, 이 오르는 과정 모두에도 결국은 뭐가 있었다? 그쵸? 이런 되돌림 현상이란 게 있었다. 지금 보면 완만하죠? 근데 이때는 재료가 시장에 반영이 안 됐을 때죠. 그쵸? 여기서 여기 갔을 때도 여기까지 주죠. 이 폭이 큽니까? 이 폭이 큽니까? 이 폭이 크죠? 이 변동폭을 무시한다? 그러면 지나고 보면 나중에 여기 와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1년 농사가 아니고 1년 손실을 입어버리는 거 아닌가? 자, 다시 한번 규칙이 뭐냐?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않는다. 빠졌다가 반등하는 것도 수익이다. 그리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시장이라는 걸 계속 참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시장. 그 텔레그램 방에서 다루는 거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왜? 종목으로만 승부 내려는 분들한테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큰 실수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항상 그렇게만 했으니까. 시장이란 거 본 적 있어요? 코스닥, 코스피 오르는 것만 보고 시장 좋네, 나쁘네. 끝납니다. 자, 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뭘 봐야 된다? 시장. 두 번째 와요. 산업. 똑같은 말이지만 계속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업종. 자, 종목.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STX를 사신 이유가 뭡니까? 사신 이유가. 만일에 이걸 보고 샀다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식은 그동안 큰 실패를 했던 분이다. 이때 수익을 내신 분들도 결국은 나중에 큰 실패를 경험을 할 거다. 안 되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뭐 안 되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자, 봅시다. 이걸 봤다고요? 이걸 봤다고? 자, 그럼 봅시다. 자, 만일에 여러분들이 시장이라는 걸 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어? 최근만 봅시다. 이때부터 볼까? 자, 이때부터 들어갑시다. 그러면 대략 2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예, 제롬 파월이 나와서 미리부터 인플레이션 2%. 여기를 타겟으로 가기 위해서 돈 푼 거를 다시 가져갈게. 그러다가 경계해라 했지만 실험자가 증가됐다. 이 말 나오니까 아하, 쏘 박스권. 좋아, 여기까진 좋아. 손실을 없앨 수 있지. 시장이 좋으면. 2번 산업을 봤다고? 무슨 산업?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산업은 열려 있는 게 없었어. 얘가 가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어차피 2차전지 광물이죠. 리튬이죠. 그쵸? 리튬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었다? 중국에서 경고했죠. 야, 너무 고평가돼 있다. 어떻게 10억짜리 이 광물 채굴권을 걸었더니 1,000억에 낙찰이 되냐? 이거 이러면 안 돼. 중국 정부가 나서서 경고를 하죠. 그리고 소로스 상품 가격이 고평가됐다 해서 공매도 치른 애가 나와서 무조건 칠 거라고 몇십 주 경고를 했는데 이걸 보고 샀다? 머리 총 빠진 거죠. 이건 솔직히 말하면 오늘은 좀 세게 말할 거예요. 왜? 그래야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뭐가 있다?
제가 오늘 왜 그랬냐면 여의도 가서 그 자산운용사 후배 녀석 오늘 전체 거래를 실수했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아니고 시장 전체로. 그래서 제가 쓴소리하고 왔어요. 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자, 세 번째 뭐냐? 업종을 봤다고? 무슨 업종을 봤는데요? 테슬라? 좋아. 테슬라 2차전지. 자, 좋아요. 좋아요. 가봅시다. 테슬라가 이날 올랐다고. 거래 정지 때 10%. 한 번. 왜? 278달러에 있던 테슬라의 주가를 얼마로? 400불로 상향 조정합니다. 라고 했어. 근데 올리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전기차 때문인가? 전기차는 아니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300만 대, 400만 대, 500만 대, 60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 결국은 이거는 포드든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업체가 이제 서히 어깨를 나눌 정도 더 이상 성장 전망 없다. 다만 자율주행.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건 완전 자율주행 4. 그리고 스타링크, 스페이스X. 그쵸? 이걸 가지고 뭘 한다고 했지? 우주를 갔다 왔잖아. 이 두 번째로. 웬만한 국가도 못 가는 이거. 이 기술력은 바로 또 양자 컴퓨터로도 적용된다. 양자 컴퓨터는 초저온 상태에서 가동이 되거든. 근데 중력 상태를 0으로 만들어야만 어떻게 된다? 우주선이 우주에 뜨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기술력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율주행, 그 다음에 우주, 양자. 자, 이것 때문에 뭐라고 했어?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승한다 했지. 근데 2차 전지 산업을 테슬라를 봤다고? 이것도 거짓이잖아. 그쵸? 결국은 이거 판을 알았으면 안 했을 거고. 그러면 반대로 그건 미국이잖아요. 국내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할 거야. 그때 또 말씀드릴게. 국내에 있는 에코프로와 자 한번 볼까? 에코프로와 금양 둘 다 어차피 예? 리튬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냥 솔직하게. 근데 봐. 9월 1일 날부터 인버스 2차 전지 인버스 펀드 즉 빠지면 수익 나는 상품이 나오는데 이게 국내에서 호재예요? 아니잖아. 어차피 얘가 밀리면 얘가 시장을 주도했었기 때문에 관련주들 2차 전지 업종들은 거의 대부분 타격이야. 근데 이걸 보고 했다?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반대로 거래 정지를 안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 그쵸? 이걸 받아들이는 분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눈을 가리고 아니다라고 하신 분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마 많은 실수들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추정컨대 에코프로 뭐 2차전지 오른다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얘처럼 사업 구조를 바뀐 이런 거 한번 대볼까요? 아마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EM 플러스 이런 거 그리고 EV 첨단 소재 이런 거 하이드로 리튬 이런 거 이것도 갑작스럽게 사업을 변경하면서 우리 뭐 할 거예요 해서 쫓아갔던 기업이거든. 말로는 어떻게 한번 볼까요? 차트 똑같을 거야. 자 봅시다. 그쵸? 똑같잖아. 똑같잖아. 그쵸? 자 이런 부분 해당 사항이 있어요 혹시? 예,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얘네들도 처음 시작은 소형주였거든. 1000억도 안 되는. STX도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었다. 그러나 1.1조 원까지 끌어올렸고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 근데 엄연한 지금 빠졌어도 8천억의 그룹주다. 이거 아셨어요? 모르죠? 결국은 뭐냐면 반대로 가볼게. 위에서 아래로 시장과 산업, 업종 이걸 봤으면 어떻게 됐다? 여기서 단기 거래를 했겠지. 단기 판 가격 그쵸? 설령 좋아 이걸 거래를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쥐고 가지 않거나 이날 거래로 끝냈겠지. 이렇게 얻어맞지는 않았겠지.
이 판을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 대주주가 팔았다. 나 시간 바빠서 그런 거 못해요. 자, 핑계 좋고. 그죠? 근데 저는 분명 말씀드렸어요. 4%의 지분. 그죠? 요거 판 걸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한 건데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 반등을 줄 거다. 다만 4,200원에 시작해서 42,000원. 자, 이날 절대 이 구간에 42,000원에 10배 이상 올릴 수 없으니까 41,650원이죠. 얼마에 팔아라? 러프하게 4만 원에 팔아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죠.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근데 20년 동안의 인적 분할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 대주주가 설계한 거라고. 그리고 이 대주주도 이 자료를 가지고 각 자산운용사에 이렇게 될 겁니다. 세일즈를 했는데 이 끌어올린 수급들 얘네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여러분만 아니라고 할까? 그거는 제가 좀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바꿀 수 있어요. 자, 일단 뭐 이 가격 자료 바쁘신 분들은 자 여기까지가 핵심이고 자 상단에 나 있는 010-6227-8706으로 STX 그린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내일 라이브 할 거니까요. 자료와 같이 보내드릴게요. 어차피 자료를 받아도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솔직히 잘 안 한다. 이날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강조를 하니까 겨우야 들어먹었다. 자, 그렇게 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한 공부 영상을 좀 말씀드릴 거고 이 기업의 간단한 축약인 스토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바쁘신 분들은 여기서 끊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자 이벤트는 있어요. 이벤트 어떤 이벤트냐면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 어차피 올해 12월 24일이죠. 제가 말했던 시장과 산업과 업종 종목만 보더라도 1,000만 원이 5천만 원, 1억이 5억을 만들 수 있는 12월 24일까지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특급 종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위에서 보는 연습을 했을 때 손실률 0, 여기까지만 잘하면 2배, 4배, 6배. 그건 뭐다? 시장이 바로 이렇게 신호를 준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릴 건데 바쁘신 분들은 영상을 여기서 접으셔도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 이 기업의 스토리 빠른 속도로 갈게요. 그쵸? 자, 이 기업은 누굴 닮아 있다? 누굴 대상으로 했다? 좋아. 에코프로, 금양. 그건 나중에 차트를 돌아보면서 보세요. 뭐 때문에 3년 동안 끌어올렸던 재료가 리튬을 이용한 재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을 시장에 끄집어냈다. 왜? 갑작스러운 바이오 산업을 한다. 뭘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먹히지가 않잖아. 왜? 상사 기업이었으니까. 꾸준히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10배, 20배, 30배 올랐던 게 이것밖에 없더라. 끄집어 오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고 두 번째, 누굴 닮아 있다? 이 머큐리가 나 지분 나갈 건데 주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래량도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포스코 인터라는 기업을 추종을 한다. 이게 과거에 무슨 기업이다? 대우인터. 대우기업 망했죠. STX도 망했죠. 상사 기업이죠. 수입과 수출 똑같죠. 그리고 대우인터 이름만 바꿔서 포스코지만 올해 포스코 기업이 뭘로 올랐습니까? 분할 상장을 하면서 급등했죠. 분할 이슈를 가져왔다. 그죠? 이 기업을 똑같이 따라했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는 왜 급등을 했다? 포스코 그룹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이름만 따온 거죠. 인수는 최근에 됐으니까.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의 40분의 1의 전기차를 만드는 신생기업 리비안에 2차전지 광물을 수출한 적이 있다. 5년 전에. 그래서 2차전지 광물주로 포함이 됐다. 그걸 가져와서 다시 니켈과 리튬에 대한 사업을 할 거다라고 했다. 근데 어디서? 인도네시아 어떤 데입니까? 콜인도라고 해서 코리안, 인도와 합쳐서 합작회사가 있죠. 근데 아까 기사 보여드렸죠. 텔레그램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니켈 더 이상 채굴 안 할 거다. 왜? 가격 더 빠질까봐. 얘네들은 이 사업을 한다는데 신호가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악재죠.
그래서 말이죠. 개발도상국이 뭘 한다는 건 특별히 믿으면 안 된다. 자, 이 종목은 과거에 2010년도까지는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알짜 회사가 엔진, 자 조선해양 상장 폐지됐죠. 그리고 페노션은 닭고기 회사에 팔렸죠. 예전에 그 이름을 보고 우량 기업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00억짜리는 아주 작은 종목이었어요. 아시죠? 자, 스토리 여기까지. 이거 아셨던 분 모르셨어요? 실수를 지금까지 많이 하셨겠네. 그리고 아까 뭐 2차 전지, 뭐 EM 플러스, 하이드로리튬 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 분명히 종목을 보면서 거래했었으니까. 예. 여기서도 STX. 뭐 인도네시아에 뭐 1톤당 얼마? 그래서 50조의 가치. 여기서 빠져들었겠지. 그렇죠? 7조의 가치. 그렇죠? 숨은 의도는 몰랐죠. 그럼 하나 더. 이건 아셨나요? 이거까지 아셨다고 한다면 아까 연구소 제가 초청해 드릴게요. 왜? 그분은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을 매년마다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달아보세요. 문자 보내보세요. 접니다. 라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왜 8월 29일까지만 거래를 시키고 2달 전부터 작전을 9월 1일부터는 거래를 못하게 했을까? 아세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집중하십시오. 돈 버는 영상입니다. 이거 9월 1일부터 빠지잖아. 2차 전지의 공매도 펀드가 등장하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피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정확한 뭐 산업의 사이클까지도 얘는 반영을 했다는 거지. 이 대표이사. 정확하지 않습니까? 주가를 올리기 위한 재료와 기업 모델까지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산운용사한테 세일즈했고 반영시켰고 성공시켰고 대주주가 말 안 듣고 4%의 지분을 팔아봤는데 그것까지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 거래 정지시켰다. 근데 13일로 거래 재개를 잡았다가 11일 날 아이쿠 미안해요.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공시할게요. 이러죠. 그러다가 왜 그랬을까? 원래 에코프로가 빠지다가 어느 정도 빠지면 멈추면 상장시키면 얘네들은 힘으로 인적 분할 이슈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왜? 신규 상장주니까. 거래도 많이 터지고. 근데 이 거래 많이 터지게 한 건 누굴 위한 건지 아세요? 이미 여기 세일즈 했던 자산운용사. 걔네들 나가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잖아.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건 뭐가 있어요? 특급 호재가 나오든 신규 상장주를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 인적 분할도 하나의 신규 상장이다 해서 따와서 한 거예요. 이 자산운용사 애들이 바보라고 여기서 태웁니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욕 많이 들었어요, 후배들한테. 근데 지금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가격 전략. 자, 중요한 거 하나 더. 13일을 했던 이유가 에코프로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갑자기 11일 날 언제 할지 몰라요 했다가 갑자기 뭐 15일로 키핑해버린 확정해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때는 10일 날 에코프로가 문제가 아니야. 전 세계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해. 계속. 야, 이거 이러면 이거 우리가 이거 채굴한다는 거 관련주들 급락 나고 난리도 아니겠다. 이거 재료를 했는데 자산운용사한테 비난만 얻을 거고 대주주한테도 기껏 끌어올린 주가 한 방에 무너진다 해서 욕 들을 거라고. 블럭들이고 뭐건 필요가 없어. 투심이 완전 끝나버리지. 그쵸? 그래서 뭐 13일에서 언제 할지 몰라요 라고 했죠. 근데 갑작스럽게 또 이틀 있다가 15일로 정했습니다 라고 한 이유가 뭘까? 리튬 가격 하락이 멈췄어. 국제적인. 이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야. 근데 얘네들은 최장 시간을 벌 수 있었던 날짜가 뭔지 아세요? 만일에 13일 날.
11일 날. 이날 말고 다른 날 할게요 했잖아. 보통 인적 분할하는 기업들은 거래 일수로 감안을 해서 한 달까지 가능해. 보통 한 달이야. 얘네가 빨리 하는 것뿐이야. 왜? 시장 정세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뭐가 안 좋아? 이 리튬 가격에 대한 고평가도 물론 올 수는 있다고 했지만 너무 빨리 왔고, 이 제롬 파월이 분명히 FOMC 회담이 남아 있었잖아. 그쵸? 이미 이제 뭐 경계감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건데, 중국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뭐 이거는 저 3주 전에 얘네 거래 정지 들어갈 때 뭐가 나왔지? 와, 중국의 헝다 기업 파산 신청했죠. 지금 완다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도 또 지금 휘청휘청 되고 있어요. 자, 중국 말썽. 미국은 돈 풀어놓고 또 다시 쥐겠대. 그러면 이게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 국내 금리는 아마 3.75인가 3.45인가요? 파이팅이라고 해서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좀 기침 좀 했습니다. 자, 미국 금리가 지금 아마 5.5%가 그럴 거예요. 거의 2% 가까이 차이 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십조를 다루는 자산가라고 한다면 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있잖아. 그러면 2%더 주는 곳에 가서 금리 투자하지 않겠어요?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금리 잘 주는 대로 쫓아다니는 사람을 일컫는데, 그쵸? 지금 큰 돈은 다 외환시장에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했던 건 경계심을 가져야 될 때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원자재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타겟으로 해서 모든 함수를 대표이사도 한 건데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고 지금에 와서는 더 한 발짝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시장, 산업, 업종, 종목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는 다른 걸 다루지 않습니다. 왜? 이것만 잘하더라도 1,000만 원이 5천만 원 되는 5배의 수익은 아주 쉽다. 왜? 1,000억을 운용했던 저도 이 규칙만 지키면서 물론 이 마지막 과정이 어려워요. 손실력은 시장만 잘 보면 되고 산업의 사이클만 잘 읽으면 2배 정도 수익은 낸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다루는 건 뭐다? 종목을 다루긴 하지만 판을 다룬다는 거지. 시장 판이 아니다. 어느 산업이 움직인다. 어느 업종이 움직인다. 거기서 찾아내는 게 10배가 나오는 놈, 5배가 나오는 놈 차이일 뿐이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런 거예요. STX가 이렇게 거래 정지돼 있을 때 저는 분명히 여기서 끊어가라고 했어요. 이날도 살 기회를 분명히 준다고. 차이가 별로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얘가 이렇게 놀 때 어떤 시장에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자,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위로 가볼게요, 이번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5조짜리가 2배 올랐죠. 루니, 인공지능, 뭡니까? 네, 진단, 의사 대신 딱 판단하는 거. 그쵸? 이런 관련주들이 이런 흐름을 보였죠. 그쵸? 그리고 뭐 반도체로 따질까?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이 큰 종목 조단이 있는 게 40%. 하나마이크론, 네, 상한가. 삼성전자, 그 큰 애가 우리 시장을 휘청거리는 애가 이렇게 6%. 이틀 만에 9%. 자, 왜 이럴까? 이게 바로 시장에서 신호를 줬다. 얘 거래 정지돼서 여러분들은 15일 동안 정확히 말하면 거래일수로 대략 8일 동안 쉬어버리는 동안에 시장은 폭발을 했다 이거지. 뭐가 폭발했다? 자, 제롬 파월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제 그제부터 시장이 빠졌지. 언제부터 했다? 이 거래 정지 들어간 날에는 신호가 뭐가 나왔습니까? 자, 미국 제롬 파월이 야, 2% 금리 맞춰야 돼. 경계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인플레를 막으려면 어떻게 한다? 금리 인상할 거야. 아, 경계감이었는데 3일 있다가 실업자가 증가됐어. 자, 안 좋은 소식이지만 돈 풀어놓은 거를 다시 가져갈 수 없는 환경. 자, 박스. 그러면 이때 안전 마진이 생겼지. 2번 산업.
엔비디아, AI, 인공지능 칩의 아버지, 반도체. 사상 신고가 쫙. 구글, 최대한 쉽게 말하려고 제가 편하게 말하는 거예요. 구글, AI, 인공지능, 유튜브, 지금 보고 있는 좋아하는 영상 추천, 알고리즘, 그 다음에 알파벳, 이세돌과 바둑 대결했던 알파고, 인공지능 로봇, 다 신고가. 그리고 매출 최대 실적. 여기서 우린 산업을 알 수 있지. 왜? 국내 산업만 보게 되면 틀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우리만 외치고 있죠. 그래서 유일하게 주가가 폭발하지 못한 업종 중에 하나야. 전 세계가 움직여야 돼. 과거에 코로나 치료제 백신 할 때 모더나 화이자 신고가 가고 국내에 있는 백신 치료제 업체 가고. 왜? 그때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으니까. 그때도 테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 산업.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AI, 엔비디아를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아하, 반도체 중에 AI구나. 거기서 아까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심지어 삼성전자까지. 그렇죠? 하나는 상한가. 다시 나오는 거야. 구글 알파벳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었다? AI, 루닛, AI 중에서 솔티, 뭐? 챗봇이 있고, 인공지능, 이거 뭐야? 당신 암 걸 것 같아? 안 걸 것 같아? 이게 루닛이야. 그 큰 종목으로 움직였지. 그쵸? 그리고 이 로봇을 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거기서 삼성전자 액티브 펀드가 들고 있다는 농기계 업체인 대동까지도 움직이지. 그리고 로봇 중에서 다시 따지면 산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 뭐 인공지능 로봇, 지능용 로봇, 다 있지. 서비스 로봇 있죠. 다만 덜 오르고 많이 올랐던 거 차일 뿐이야. 결국 먹어. 이게 산업이라고. 이걸 제가 항상 이 여러분들한테 방에서 말씀드리고 종목을 다시 솔칭해서 거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2달 안 내도 5-6배 수익이 납니다. 왜?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 손실률을 0으로 만들고 2배 다시 솔팅. 이 산업군 3개를 알았으니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없다? 그러지 않는다. 하나 움직여 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최고에 나가고 최저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차피 산업 사이클의 이동은 가는 거야. 여기서 해놓고 최근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봤어요? 바닥주들, 많이 빠졌던 바닥주들이 왜? 시장이 많이 올라서 성장주들, 즉 제롬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경계감에서 뭔다? 빈집털이가 들어올 거다라고 했죠. 자, 볼까? 5G 업체가 최근에 제일 많이 빠진 업종이죠. 코로나 이후에 올랐던 적이 없는. 자, 이스테크 보세요. KMW 왜? 많이 빠졌다는 10분의 1 토막이거든. 이런 애들이 오른다. KMW 그쵸? 이런 애들이 올라. 근데 많이 오른 애들이 더 갈까 말까라는 경계심 때문에 밀리는 거지. 그리고 반도체 업종 한번 볼까? 최근에 밀렸던 1호. 왜 급락이 나왔지? 중국에서 과거의 조선 사이클, 우리나라가 2012년도까지만 해도 조선 1등이었지. 근데 중국이 슬슬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클의 공백이 8년 동안 무너졌었다. 그죠? 반도체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경계감. 이게 바로 사이클이야. 반도체 사이클의 산업도 언젠가는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2차전지도 지금 뭐 물론 단기 수급 이슈일 수도 있지만 오늘 에코프로가 오른 건 낙폭과대주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 알아야 돼요. 왜? 유가가 올랐잖아. 유가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게 되죠. 단기 반등. 이런 거 아세요? 그냥 올랐다? 역시 대장이다. 그러면 또 빠져나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일단 얻어맞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얻어맞지 않고 갈 수 있지.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 참조해야 될 지표는 많지. 근데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죠? 자, 벌써 50분 되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몇 시야? 와,
10시 3분이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자, 그렇게 합시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67-8706으로 STX 또는 그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어차피 저희가 인공지능 AI가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 통신사 저희가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무료로 가는데, 자, 이거 하나만 염두에 둡시다.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 자료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보냅니다. 근데 내일 라이브를 해야 되는 이 텔레그램 방 있죠? 자, 이 텔레그램 방은 이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이 링크는요 어떠한 게 문제냐면 이 통신사에서 거부가 나와요. 이유가 여러분과 이제 발신 이력이 서로가 없죠. 근데 이런 자료와 링크까지 같이 전송을 하게 되면 결국은 스팸 처리를 해버립니다. 통신사 AI가. 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STX 그린이라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혹시 주변에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구든 괜찮습니다. 뭐 가족이든 친구든 아마도 주식하시는 분이 가장 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저 개인 폰으로 텔레 요 단어만 좀 남겨달라고 해주세요. 그럼 제가 링크 주소 보내드리면 그것만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승인 바로 해드릴 거고, 만약에 주변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뭐 텔레그램 방 링크를 이렇게 저한테 텔레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링크를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힘내시고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STX에 대한 부분에 손실이 있거나 아니면 대응을 못했던 분들도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고요. 주가를 여기까지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리바운드. 충분히 내 평가 금액은 5만 원 이상에서 만들 수 있다. 아시죠? 그리고 하루 이틀 거래하실 거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수익을 5배 이상 낼 수 있다를 보여드릴게요. 자, 12월 24일 언제? 크리스마스 이전에, 그렇죠? 여러분들 수익이 이렇게 잘 벌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자체 펀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전까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어떤 시장의 논리나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떠나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경제 유튜버를 잠시 했었죠. 근데 그 석 달 하는데 100만 명 구독자가 생겨버려서 그거를 좀 양해를 구하면서 안 하게 되는데, 지금도 좀 미리 고지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화이팅 하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고 주위에도 좀 많은 이런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문자로 텔레라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